너무 아까워.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모아서 내가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한 곳이 고용센터인데 그걸 왜 안 가냐고. 본인들이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찾아가면 너무너무 잘 찾았다고 칭찬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라고 해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 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는 새로운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청년 대책이 나온 이유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고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은 44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은 정부의 새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 느낌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노동시장의 그 고용정책이라는 게 적극적인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액티브 레이버 마켓 폴리시 ALMP라고 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있는데 그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극적 고용정책과 섞어서 썼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말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용 의지가 없어? 왜 없어? 내가 상담해 줄게. 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고용 의지를 높이는 상담부터 그 다음에 네가 이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일을 좋아한다고 느낌이 들어?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맞춤형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 적극적 고용정책이 맞춤형이고 적극적이라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누굴 찾아가느냐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을까? 왜냐면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활동 부가조사 여기에서 고용지표를 설문을 낼 때 그 사람이 데이터가 들어가지는 않아. 어떻게 찾아가지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장기 미취업자나 이른바 시어슨 청년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쉰다라고 한 44만 6천 명이잖아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쉰 사람들도 있지만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도 있어. 중국의 탕핑족 있잖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의지가 꺾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괜찮아. 다른 사람들 많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또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 심리적인 위축이 해소될 수가 있지.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취업에 대한 의욕 돋구는 작업과 교육과 일자리 연계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일자리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미래 내일 일경험이라고 하는 인턴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지 그런 부분이 핵심일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전반적인 흐름이 맞춤형이기 때문에 약간 멘탈이 어려워졌던 그런 친구들까지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런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상식적인 일자리는 왜 우리를 채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경력직 선호 현상이라고 봤을 때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력직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중고 신입이라든지. 그래서 적극적인 고용정책 이걸 통해서 의욕을 높이고 교육을 시키고 인턴 경험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완전 생짜 신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업에 보여줌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검토해볼 시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초로 입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겠지. 인턴 경험이 3개월짜리도 있고 8주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하면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3개월 동안 그 사람한테 뭘 시킬까 고민을 기업에서 해볼 거 아니야. 뭘 시켜야 될까? 맛배기만 그냥 보여줘야 될까? 아니면 이 일에 대한 특성까지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지. 근데 너무 짧아버리면 이 일 경험이 암만 많다 하더라도 인턴이 끝나고 딴 데 취업한다고 했을 때 연계가 안 돼. 그래서 좀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하기 위해서는 좀 기간이 길어야 된다. 대표님도 체감하셨듯이 실제 채용 현장에서는 경력직 위주 채용이 좀 뚜렷한데요. 이번 정부 정책으로 청년들이 이런 장벽을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잘 만들 정도로 여건이 좋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 일경험 인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정부에서 약간 이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인턴을 좀 늘리는 그런 부분이 좋은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완전 경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신입은 아니잖아. 그래서 경력직 선호에 대한 현상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경험 제도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하나 더 넣는 거지. 정부에서 얘는 최소한의 그런 일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 때 좀 참고하세요. 채용을 해주세요. 같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만약에 바로 연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을 수가 있잖아. 자기가 거기서 3개월 동안 뭘 배웠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청년 정책에서는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 정보 공개와 자발적인 이직자 구직급여 지원 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채용의 과정이라는 게 플랫폼 시장인데, 그 플랫폼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입사를 하기 전에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서 알았을 경우에 타격이 큰 리스크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회사에 괴롭힘이 많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잖아. 근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것들이라고 한다면 공개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 어디 기업이 체불로 기사에 떴었거든. 에어컨도 만들고 공기청정기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임금 체불 떠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빠진 게 있단 말이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기업이 또 힘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지. 최근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건설 쪽이었는데 사고 자꾸 나니까 앞으로 너 사업하지 마라고 아예 취소시켜버렸잖아. 나는 그게 맞다라고 봐. 우연치 않게끔 생긴 한두 번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그 기업을 위해서도 앞으로 평생 일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지원자들한테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돼야 심리적 안정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가 최초의 리얼버프 영상 찍을 때 그런 고용센터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안내를 했는데, 고용센터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고용센터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 고용센터 가서 내가 힘들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고용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딱 한 번 찾아가면 된다. 한 발자국 고용센터에 갔냐 안 갔냐, 그걸로 내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아까워.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모아서 내가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 한 곳이 고용센터인데 그걸 왜 안 가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찾아가면 너무너무 잘 찾았다고 칭찬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라고 해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정부 때인가 법인세 인하 많이 해가지고 세수결손이 56조에다가 매년 15조씩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300억 정도치를 일경험 인턴 이런 걸로 채용을 한다 쳐. 그러면 일경험 인턴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것처럼 거기서 한 70% 정도를 공제를 해주는 거야. 210억 정도를 빼주는 거지. 1000억 낼 거 중에서 210억 정도를 빼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일경험 인턴이 직접 보조금 형태로 내는 방법 하나와 세금 감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했을 때, 당장 본인의 기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 감면은 도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경험 인턴을 만들겠지? 많은 기업들이 일경험 인턴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턴 경험을 하고 노동시장이 풀려날 텐데, 우리 전체 노동시장으로 볼 때는 뭔가 한 계단 더 올라가는 느낌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분이 이걸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조금 형태와 세금 감면 형태 이 투 트랙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중장년층 포함해가지고 이상입니다.